영화가 이렇게 선정돼서 상영이 되게 되었는데요. 네, 네 나오셨네요. 네. 네, 단편의 주비는 보실 작품이 세 작품이고 게스트분들이 많아서요.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네, 1부는 콜라 오차의 영화를 연출해주신 한유진 감독님과 노구치 모나미 배우님 오셨고요. 네,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논차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콜라 오차 연출을 맡은 한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 역을 맡은 배우 노구치 모나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단편을 1490몇 편을 이제 저희가 조를 나누어서 한 500편씩 최소 보고 또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더 보게 돼서 사실은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는데 이런 심사를 먼저 하신 선배 평론가들 그리고 감독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신 조언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좋은 영화가 반드시 나오고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단편이 나와서 분명히 심사가 괴롭지만 즐거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셨고 이제 오늘 영화제에서 직접 보시게 되는 단편들은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준 영화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매우 재밌게 보았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없이 가까웠던 결혼 예정인 두 남녀 커플이 이제 그 남자의 과거 애인을 만나면서 갑자기 한없이 멀어진 사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긴장감과 리듬을 어떻게 체득하게 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 영화는 한편으로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고양이를 놓아줘 시간의 다스케 감독님의 영화가 살짝 떠오르기도 하셨는데 네,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리듬감의 감성은 공간을 먼저 제가 하쿠라는 남자 캐릭터가 현 연인과 함께 전 연인의 집에 간다는 걸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 공간이 둘이 굉장히 익숙한 그래서 그 공간을 기점으로 이 리듬감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과 이후에 두 개의 뭔가 개별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카오가 사실 그 둘이 공존했던 시간과 공간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의 리듬감이 형성된 것 같아요.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컷을 편집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오히려 되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되게 쉬웠어요. 편집을 하는 과정이. 왜냐면 구조적으로 되게 이미 정해진 영화였거든요. 저한테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둘의 어떤 균열이 실제 관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크진 않아도 다른 시간과 공간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그것의 어떤 균열을 보여주는 것. 이 공간이 해주는 역할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안에서 아마 공간이 주는 그 리듬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독님이 멀티가 안 되셔가지고 저를 보고 계신데 사실 제목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제 남자가 옛 연인의 집에 가서 옛 연인과는 오차를 마시고 네, 현 애인 혼자 콜라를 마시게 되거든요. 근데 제목은 오차와 콜라가 아니라 콜라 오차로 지으셨는데 이것도 저는 좀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결국 콜라를 마신 현 애인의 어떤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하셨던 것일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잘 봐주시네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화의 주인공은 카오라고 설정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저희가 달려왔어요. 이 모든 과정을 카오의 시점에서 한번 바라봐보자. 그리고 카오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바라보자. 근데 그 결정을 우리가 드러내진 말자. 네, 어떤 방식으로는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어서 중간에 카오를 어디로 보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 초반부까지는 카오가 이제 소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는 컷에 최대한 하쿠와 소를 붙여주고 카오를 분리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콜라가 미지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카오가 그래도 콜라 좋다라는 말을 좀 뱉게 하고 싶었고 제 마음속에 가장 애정 가는 캐릭터도 카오였고 사실 이 세 인물이 다 저희가 그 사랑할 때 나오는 모습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불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것을 바라보고 감당해야 되는 카오한테 좀 애정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목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콜라오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카오 역을 맡아주셨던 노구치 모나미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어떻게 영화에 함께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 저희는 카오의 표정과 행위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님께서 이 캐릭터 해석을 하셨을 때 카오는 어쨌든 이 관계가 미묘하게 바뀐 것을 당연히 감지한 표정으로 밖을 나갔는데 카오는 그 자리에 계속 있을지 아니면 떠났을지 아니면 문을 열고 들어올지 배우님께서 생각하신 이 카오의 선택은 혹시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うですね、今回、まずどうやって参加したかに関しては監督の、シノプスと、作品の内容を、まず読んですごい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これは私挑戦してみ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まず思いました。その理由はおそらく脚本に書かれていること以上の冒険みたいなものが現場ででき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からです。先ほどお話ししてくださっ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でも明確でない部分が多い内容にな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번에 어떻게参加를 하게 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독님으로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감독님한테 작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읽어보고 나서 생각했던 게 정말로 이 작품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아마 각본에도 있는데 저희가 각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이상의 많은 모험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한 많은 모험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감독님도 말씀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 작품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その作品の中で実際に先ほどお話にあった最後のシーンに関してはこれがどういう場面であるかっていうことも監督から説明をいただいた上で撮影をしましたが直接的にこういう顔をしてほしいこういう表情を作ってほしいといったような指示があったわけではなくこのシーンがカホにとってどういうものであるかっていうのを私は意識しながらやってみました。
実は監督がそのシーンを少し気に入ってくださったっていうのを聞きまして、それは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지막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다라고 감독님이 뭔가 설명을 해주시고 촬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설명하고 촬영했는데 감독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런 얼굴을 해줘, 뭐 이런 연기를 해줘, 이런 표정을 해줘라는 디렉션을 전혀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씬에 대해서는 카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저도 의식해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 촬영을 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이 씬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잘했다 또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はいで過去に最後のシーンというか残されている選択としてこのままハクと一緒にいる人生を望むのか、それともまた別の、ことを望むのかということですが、これを見てくださった皆さんに直接お話しするとどういう気分になるのかな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気になるところではあるんですが、私が初めてその脚本を読んだ時は一緒にいる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し、現場に入った時も一緒にいるんだろうなという気持ちで始めましたが、実際入ってみるといろいろな気持ちになりましたね。ここくらいまでにしておこうか。 네, 그래서 카오의 마지막 씬, 카오는 만약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쿠랑 같이 이대로 있기를 희망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신 여러분들이 아마 판단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제가 갖고 온 대본을 읽었을 때는 아마 이 두 사람은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마 현장에 가서도 촬영을 하면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촬영이 시작해서 가보고 그 장면을 찍고 나서는 정말로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분이 됐다라는 것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줄에 손 들어주셨고요. 저는 운 좋게 이 작품을 감독님 졸업영화제에서 한번 보고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보러 왔고요. 오늘 다시 보면서 그 카오를 계속 철저하게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베란다 밖에 있거나 마지막 장면은 이제 문 밖에 두거나 그리고 약간 의아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집에 가자고 할 때 카오를 프레임 밖에 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오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배제시킨 일. 제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장면은 카오의 의지로 본인이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을 삭제시켰다. 그게 영화에 드러난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영을 하게 되고 관객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화면 속에서 소와 하쿠에게 더 이상 카오라는 존재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제 의도는 사실 카오가 그래 이 순간만큼 자신이 없고 이 둘만 이 공간의 주인인 이 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본인을 삭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장면입니다.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이제 발코니에서 얘기를 끝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갈까라고 했을 때 카오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환영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잠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부가 끝이 나서 제가 빠르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영화 또 만들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준비 중인 작품이 있어요.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이제 새로운 공간에 저를 던지는 것도 좋아하고 또 관객분들을 던진다고 하면 좀 그렇게 네 한번 보여드린 것도 좋아해가지고 다음은 한국과 중국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제목은 빈의자라는 작품일 것 같고 아무 소통이 안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구멍을 채워주는 그런 네, 이야기, 가족, 로맨스, 성장 그런 영화인데 네, 로브츠 배우님께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까지 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촬영장에서는 감독님과 팀원분들과 같이 한국어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사실 1년 동안 서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잘 전달되어 있을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도 활동해보고 싶고 계속 일본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니까 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노력하고 좋은 배우, 좋은 인간으로서 성장해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